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약간 날이 흐린 그런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조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조정이다, 적절한 조정이다 그런데 주식이 조정받으면 다 기분 나쁘고 화가 나죠. 아름다운 조정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조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조정은 다 기분이 나쁘죠. 지난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 확실히 베어마켓 랠리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는 뭐 화요일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미리 선반영된 부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정이 1차 나타났는데 오늘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저는 어제 반등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매도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크게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약보합에서 움직이다가 살짝 위로 돌려놓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미리 선반영되면서 선 조정을 받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이 베어마켓 랠리가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 여전히 식지 않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되는데 오늘마저도 크게 좀 조정을 받는다면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거의 다 왔나? 이제 가슴팍, 배꼽을 지나서 가슴팍 정도인데 아직까지 머리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쓰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하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일시적 조정인가? 아니면은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이 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들은 2,500에 올라오니까 다들 일단 한번 이익을 실현하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트라이를 할 건지 일단은 뭐 달러 지수나 이런 것들은 다시 강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고 특히 중국 시장이 저렇게 침체를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여파가 가장 큰 한국 주식 시장은 그렇게 브라이트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교차하는 거죠. 오늘 시장 방향성, 외국인들의 수급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전월 미국 FOMC 회의록이 발표됐는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교차하죠. 아직도 그 안에는 인플레 공포가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이 10.1인가요? CPI가 몇 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면서 공포감으로 몰았는데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 인플레 공포가 좀 남아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우리에서 손을 떠난 하락 트렌드로 가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꺾일 것이다. 인플레가 이제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는 아닐 것이다. 변수는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9월 말 미국 FOMC가 열릴 때까지 시장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좁은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정인가? 아름다운 조정은 없다고 그랬죠.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돼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돌아서거나 강보합으로 끝난다면 이 시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일시적인 그동안 조정이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의 선반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많이 올랐을 때 우리가 오르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뭐 잡주의 세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종목들이 또 시장의 모든 상위권을 차지하는 잡주의 세계, 빠른 순환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두 가지 주원 글씨가 시장을 지배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52%, 나스닥은 1.28%, S&P는 0.72% 하락하면 끝났는데 처음부터 하락하면서 시작했죠. 하락폭이 커지다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줄이며 다우는 살짝 플러스까지 내다가 다시 막판에 밀리는 그러한 양상, 오르니까 이익 실현에서 때리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바닥에 오면 사고, 오르면 때리는 단타 매매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전일 유럽 시장은 영국 0.17% 하락, 프랑스 0.97% 하락, 독일 2.04% 하락. 독일이 에너지 문제로 크게 한 방 얻어맞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이 유럽 시장에 나타났네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7월 FOMC 의사록에서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도 나왔지만 또한 FOMC 의사록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어느 쪽에 방점을 찍힐지 물론 그동안 여기에 찍히다가 이제 속도 조절의 방점을 찍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결국 9월 하순에 있을 페드의 9월 미팅이 향후의 속도 조절이나 강도, 방향성, 긴축의 강도 이 모든 것을 조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한 어제 제가 MBS 이제 모기지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모기지 채권이 5.5이니까 지금 갖다 팔면 모기지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국이 이번 달에부터 시작할 모기지 금리 채권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해야 할 확률도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4%대를 좀 내려오고 끌어내려놓고 그 다음에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시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장의 긴축 강도와 정도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미국 패드의 의사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7월 소매 판매가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죠. 예상 0.1% 상승 그대로 나왔습니다. 영국 물가가 10.1%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공포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약세장일 때는 이런 숫자들이 다시 공포로 다가오죠. 강세장일 때는 하나만 한 소리다라고 제가 치부했는데 약세장일 때는 또 아주 숫자에 대한 그 감각이 우리 가슴을 확 때리는 꽂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올해 상반기에 174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버핏이 버라이즌을 완전히 팔고 블리자드와 옥시덴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계속 샀는데 버핏은 이 에너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화석연료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버핏은 과점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화석연료에 투자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양분하거나 과점하는 형태가 지속되죠. 그러면 지속적인 캐시플로우는 일어날 거고 그렇다고 그린이나 재생에너지가 이 모든 걸 덮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가장 큰 수혜주가 오히려 화석연료를 과점하고 있는 기업일 거다. 버핏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생각이지만 맞는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네요. 애플이 뭐 베트남에서 애플 워치와 애플 맥북을 생산하고 있다. 일부 이제 애플 맥북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이 중국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이동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과 사이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이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홀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데 그 속살에는 애플이 오면 된다, 너희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깔린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애플이 중국의 어떤 제조업의 그 문제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애플에 대해서 여러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상승하며 마감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한국 방산에 대해서 글로벌 CNN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미 메이저에 진입을 했대. 세계 4강 방산 국가로 들어왔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방산은 이제 아름다운 명품주인 거죠.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꾸준히 엉덩이 깔고 올해 연말에 가면 결국 방산 관련이 가장 많이 올 거예요. 로봇, 방산 이 두 개가 현재 우리 시장을 먹여 살릴 중장기 우상향하는 고래이다. 중급 고래이다라고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죠. 미국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15% 상승해 106.66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 3.28, 5년 3.05, 10년 2.90 그래서 7bp 상승을 했는데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는 48bp네요. 38bp네요. 38bp 좀 많이 스프레드가 줄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종가 알아봅시다. 애플은 0.88% 상승해서 174달러.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는데 애플은 상승하며 마감을 했네요.
테슬라는 0.84% 하락해서 911달러, 여전히 900달러를 지키고 있는 리비안이 많이 터졌어요. 4.73% 하락하며 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하락한 이유는 나오질 않고 있는데 추가로 조지 소로스가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도 있는데 리비안의 수급이 약간 무너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26% 하락하며 291달러, 엔비디아는 2.88% 상승 183달러, 190달러를 내줬네요.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TSMC도 0.84% 하락하며 89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네요. 61.62달러에 마감했는데 3.51%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일단 충격을 좀 가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빠진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일단 금리가 낮이고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야 우리 같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이 뜨는데 일단은 우리 FOMC 회의록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긴축 강도가 풀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일단 얻어맞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2.57% 하락하며 1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3.48% 하락하며 46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메타가 한 번은 올라올 거다. 한 번은 순환매로 올라올 상황에 대비를 해서 브라운메스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메타에 물려있는 메타버스에 물려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알체라,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런 미국의 러블록스가 가장 리딩이고 대표 종목인데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늪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까운 심정이 막 들죠. 당분간은 좀 힘든 아주 늪속에서 엉덩이가 좀 무겁게 견뎌야 되는 가슴 아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는 팔 필요는 없죠. 바닥에 있고 늪에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다리면서 견뎌야 되는데 순환매로 돌아가기를 또 강렬하게 좀 희망을 해봅니다. 비트코인도 여전히 하락하며 2.24% 하락하며 23,39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금일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발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그 강도는 깊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미국 시장 상승 시 우리 시장은 다소 조정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반등, 간등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베어마켓 랠리가 잠시 쉬어가는 형국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문제는 한 번 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뭔가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이 마지막 동력을 저는 페드의 9월 금리 인상이 50bp로 줄고 그 다음에 긴축 강도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경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왔을 때 마지막 베어마켓 랠리가 가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갔는데 9월 말에 발표될 페드 회의 때까지 시장은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막 섞여서 혼탁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약간 부정적인 요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양상, 좀 팔고 현금을 마련하는 전략이 더 우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즉 9월 하순 예정되어 있는 페드 회의 때까지 시장은 작은 변동성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이 베어마켓가 랠리가 끝나면 시장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제가 넥스트 그 다음은 뭔가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 장이 끝나면 또 뭐가 또 올 것인가 이런 바로 한 발 앞선 그 시장의 모습을 자꾸 추론해보고 공부해보고 열공해보고 알아봐야 되는 그런 와이즈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격이 낮아진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가격이 재차 상승에 따라 다시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 가격이 낮아지면서 매력으로 해서 올라왔고 올라오니까 다시 가격의 매력 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큰 폭의 하락 위에 찾아온 랠리는 반갑지만 랠리가 끝났을 때 대비할 필요도 분명 존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나마 관심이 가는 섹터나 종목은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등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유럽 겨울 에너지 위기를 구출해줄 LNG선, 조선기자재, 그리고 폭염과 가뭄으로 주목받는 환경 관련 테마 등 이런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가 마지막 베어나 넬리의 마지막 토막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일단 무조건 잡주의 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업종들의 조정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크지 않을 것이며 이미 이제 저는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아직 주식시장은 피크는 아닌 것으로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추격 매수하면서 쫓아갈 상황도 아니다. 최근에 제가 로봇 종목을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했고 조선 기자재 정도를 좋게 봤는데 오늘 최근에 이제 눈에 들어온 종목이 한 종목 딱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게 오르지 봤던 게 이제 율천화학이죠. 네, 율천화학.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파우치 필름 국산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 회사인데 이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감싸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LG와 삼성 SDI 등 기존의 파우치형을 만드는 회사의 필름 파우치 공급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연구 개발에 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이렇게 발휘가 되고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추가로 상승할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력적인 기업인데 이미 1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어쨌든 의류가 또 살짝 올라오는데 오늘 그 연속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현대차가 이제 위기에 봉착을 했죠. 배터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 IRA 법안에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일단은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크게 기아차랑 얻어 맞았는데 우리의 두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가 빌빌거린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조정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지수 자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건전한 조정은 없다. 아름다운 조정은 없다. 가슴 아픈 조정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쉬면 못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정도는 강보합 정도로 끝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진을 반드시 동향을 체크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그리고 오늘은 잡지의 세계가 시장을 또 횡행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 종목이 순환매로 돌아올 때까지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천수답 전략 외에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목요일 아침을 요약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주말이 다가옵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고 늦은 휴강하실 분들 잘 다녀오시고 멋진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